예, 안녕하십니까, 사장님들. 자동차 관리 사업자 업무 정보 의무 전송이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이미, 몇 개월 전부터 연합회 쪽이나 지회, 이런 단체를 통해서, 사장님들도 많은 정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다 대부분 알고 계실 텐데, 간혹 또 아직까지 이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시고 저희 본사 쪽에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이 제도가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을 먼저 드리는 게 좋을 듯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이거는 저희 카멘샵에서 진행한다든지 연합회에서 진행하는 정책은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미 9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은 되었고, 9월 1일 때 관련 단체나 그런 조직들이 어떤 준비가 안 돼 있다는 판단으로 3개월 동안 유예를 거쳐서 내일 1월 1일부터는 이제 시행을 한다고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 없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이 시행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저희가 불필요한 피해를 안 입을 듯 해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동차 관리 사업자 업무 정보 의무 전송이 무엇이냐 하면, 목적은 그건 것 같아요. 자동차 소유자들의 차량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관리 사업자, 예를 들어서 매매, 점검, 정비 모든 내용들을 전산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어떤 자동차를 딱 전산으로 조회를 하면 어떻게 매매가 됐고 어떻게 정비를 했고 어떤 점검이 됐었고 이런 내역들을 나오게 해가지고 중고차 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귀유상으로 72시간 내에 만약에 우리는 이제 정비업자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가 차량을 정비하고 72시간이면은 3일인가요? 네, 3일 내에 어떤 그 정비 내역을 전송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서 많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1일부터는 요거를 전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관리 사업자, 우리 정비업자에서 자동차 정비업에서는 어떤 항목을 전송을 해야 되냐 하면, 일단 차가 들어오면 차량 등록번호가 있을 것이고 그 차량의 주행거리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정비 점검을 의뢰한 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정비업 등록번호도 우리 사장님들의 정비업 등록번호, 그리고 업체명, 주소, 완료일자, 출고일자, 정비 책임자, 그리고 작업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비업소에서 어떤 차를 어떤 주행거리 때 어떤 정비를 해서 언제 완료를 했고 출고일자가 언제다, 이런 내용을 다 일일이 국토부에서 이력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다음은 그러면 우리 정비업소에서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모든 걸 다 전송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바디 쪽 부분, 의장 쪽 부분, 그리고 엔진 쪽, 샤시 쪽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네 가지 중에서 이게 50실기 항목인데 이 50실기 항목을 정비를 했을 경우에는 빠짐없이 다 국토부로 전송을 해가지고 이력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정비 전송을 해라, 이렇게 법규로 강제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57개 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면 1월 1일부터는 국토부로 이 내역을 전송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는 대부분 상급 부분 정비업이기 때문에 57개 항목 중에서 3급 작업 범위가 초과되는 19개 항목을 제외하고 나면 38개 항목 정도가 저희가 전송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엔진 오일을 교환한다든지 다른 간단한 정비를 하는 거는 정비 전송을 할 필요가 없고,
요 내역을 잘 보셨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정비를 하셨을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국토부로 그 정비 내역을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토부 전송부로는 어떻게 전송을 하냐 하면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자동차 관리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든 자동차 포털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정비 사업자도 들어가고 운전자도 들어가서 정비 사업자들이 입력한 정비 내역을 운전자들이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서 직접 어떤 정비를 했다라는 것을 입력을 하든지 아니면 조합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특정 그 고객관리 프로그램을 쓰는 경우에는 그 입력한 내용이 자동적으로 전송이 되게끔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1월 1일부터는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첫 번째가 그 자동차 관리 포털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가 지금 뭐 이미 9월 달부터 돌아가고 있는 사이트인데 여기에는 이제 일반 오너들도 들어오고 정비업소도 들어가는데 요 화면은 우리 정비업소들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정비를 했을 때 여기에다가 정비 이력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장님 우리 정비업소에서 만약에 자동 전송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타이밍 벨트 작업을 했다고 치면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어느 차량에 타이밍 벨트 작업을 언제 해서 언제 완료했다라는 것을 입력을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하루 정도 입력을 한다 그러면 큰 부담이 아니겠지만 매일마다 일어나는 일을 앞으로도 계속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카멘클럽에도 정비 이력을 입력해야 되고 또 여기 자동차 관리 사업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또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적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닐 듯해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만들어 놓은 방법이 두 번째 방법으로 조합이나 연합회를 통해서 정송하는 방법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카멘클럽이나 웨버토에 저장한 내용을 연합회나 조합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 국토교통부로 올라가게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저희가 원했던 거는 저희도 어떤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입력된 내용을 다이렉트로 국토교통부로 올라갈 수 있게끔 하려고 여러 가지 뭐 국토교통부에도 질의를 해보고 민원도 넣어보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법규상 연합회나 조합을 통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합회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한 업체당 뭐 일정 비용 5,000원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가지고 저희 카멘클럽이나 웨보트에 입력한 내용을 연합회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본사에서 부담할 부분이기 때문에 사장님들께서는 뭐 비용에 대한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어떻게 입력을 해야지만 요 입력된 내용이 연합회를 통해서 국토부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그런 저희가 설명서를 또 추가로 만들 예정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만 관심 있게 지켜보셨다가 내일부터는 카멘클럽 입력하실 때 해당되는 항목 정비를 하면 그거 입력 방식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은 그게 연합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실 사항은 일단은 지금 카멘클럽하고 예를 들어서 뭐 카포스 프로그램 두 개를 다 같이 쓰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일단은 두 군데서 한 군데서 전송을 한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전송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멘클럽에서도 전송을 하고 카포스 프로그램을 또 쓰시는 분이 거기서 또 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중으로 차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또한 또 잘못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카멘클럽을 통해서 전송을 하시거나 아니면 연합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송을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전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이상으로 이 정책에 대한 설명은 이제 마치고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